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21호 제5면 기사입니다. 광명시 2025년도 취약계층 고효율 레드 등기구 교체 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3월 15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취약계층 고효율 레드 등기구 교체 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2025년도에 레드 등기구 교체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시설은 시청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교육청소년과 등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여부와 우선순위 등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최종 승인하며 이후 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된다. 광명시는 최근 5년간 약 3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131가구, 복지시설 38개소의 레드 등기구 약 2,200개를 교체했다. 올해도 사업비 4,230만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의 노후 전등을 레드 등기구로 교체할 계획이다. 로진남 탄소중립과장은 취약계층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고효율 레드 등기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해 매년 취약계층 레드 보급 지원,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냉난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팀, 다만전화기 지역번호 02-2680-64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노인 동아리 지원 사업 길 따라 걷따라 운영.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김재현이 지난 23일 전통시장 투어를 시작으로 5월까지 중증 장애노인을 위한 여행 나들이 동아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통해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주관하는 코드웨이 위스 어스 희망기금 중증장애인 보조기기 및 학습비 지원 사업기금으로 진행되는 이번 동아리는 장애노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단체 문화체험을 경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 향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동아리는 2월 23일 전통시장 투어를 시작으로 5월까지 매월 1회 탑골공원 및 종묘관광 경기도 내 여행나들이 프로야구 관람 등 동아리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하게 진행된다. 김재현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은 앞으로도 장애 어르신의 여행 나들이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 중증장애와 고령으로 인한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 어르신들이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치유를 경험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평등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 2024년 상반기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광명시 시장 박승원 평생학습원은 오는 3월 4일부터 광명시 성인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과 학습 역량 개발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자를 모집한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4월부터 7월까지 AI, 나의 친구로 만들기 요가로 뉴로 트레이닝 창작 미술 공방 컴퓨터 ITQ 자격증 자신감업, 그림책 활용 스피치 등 5개 강좌를 각각 12회차 운영한다. 수강 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광명 이지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또는 평생학습원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한다. 한편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335 마을배움터를 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또한 4월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8월에 2024년 하반기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올 한 해 성인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황명옥 평생학습원장은 광명시 성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http://lll.gm.co.kr를 참조하거나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다만전화기 지역번호 02-2680-6137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시 복지 문화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구리시는 29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2월 5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지영호 복지문화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3월에 추진되는 복지시책과 주요 행사 등을 설명했다. 3월부터 추진되는 구리시의 주요 복지시책으로는 입학준비금 지원사업과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이 있다. 먼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입학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초, 중,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학생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 포털 사이트 내 보조금 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학생 보호자나 학생이 신청하면 된다. 지영호 복지문화국장은 구리시 민선 8기 제1 공약 사업이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만들기인 만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입학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혼자서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1인 가구가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명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행 매니저는 병원 이동 접수 수납 약국 방문 귀가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다. 이동 수단은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이며 이용 요금은 3시간당 5,000원이다. 1인 가구 또는 다인 가구이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에 놓인 구리 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경기민원24, 이나 유선 전화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시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3월 22일에는 2024년 제4회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린다.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9년 구리시가 전국 최초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번 기념 행사에는 구리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구리시 홍보대사이자 독립유공자 홍창식 선생의 자녀인 뮤지컬 배우 홍지민의 축하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구리시가 국가유공자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하고 있는 잠들지 않는 이야기라는 책의 내용을 토대로 북콘서트도 열린다. 지영호 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확산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역사를 기록하고 보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영호 복지문화국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리멤버 박완서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구리시 인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리멤버 박완서 해설 프로그램은 한국 근현대문학의 대표적 작가인 고 박완서의 인생과 작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가족 단위나 성인을 대상으로 주말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와 오후 3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해설과 함께 박완서에게 글쓰기 나만의 책 표지 꾸미기 어록 써보기와 같은 간단한 체험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브리핑과 관련해 경제적 측면의 양적인 발전과 함께 복지 문화 분야 측면의 질적 성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행복 체감도가 높은 도시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문화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광주시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 교육. 광주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처리 중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관련 문제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광주시 고문 변호사 이승은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들어 민원인의 행위 유형에 따른 적용 법률, 효율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했으며 직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별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원만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악성 민원의 경우 법률에 근거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나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후 교육 대상을 좀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